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CBAM 전담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병삼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EU 탄소 국경 조정제에 대한 전담 대응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 그 외에 유관된 여러 가지 자문 활동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BAM 개요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BAM 개요입니다. 저희가 이제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2005년에 시작된 유럽의 핵심적인 탄소 감축 수단인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보완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비용에 따른 원가 상승과 동일 수입 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점이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EU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EU 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간의 공정한, 여기 보면 이제 저울이 양쪽이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EU에서 부담하고 있는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EU 역외 기업에게도 부과한다라는 이런 제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BAM의 적용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이제 바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EU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EU 역외에서 EU로 이제 수출하는 기업 간의 탄소 지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EU 역내에서 이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받으셨던 무상 할당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셔야 되는 탄소 감축 비용들을 EU 역외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부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과하는 방법은 실제 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U CBAM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날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라는 입법 패키지를 내게 되고요. 이 이름이 Fit for 55가 됩니다. 이 Fit for 55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측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관련된 입법안과 하나의 이제 지원 조치가 그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탄소 가격 결정과 관련된 4개의 입법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 부문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운, 육상 운송, 그리고 이제 건물로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너지 세제에 대한 이제 지침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제도에 해당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이 이 P455 입법안에 해당이 되어서 이 탄소 국경 조정제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탄소 국경 조정대를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CBAM 근거 규정에서는 본 제도의 실행 목적을 카본 리키지, 즉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본 리키지라 함은 실제 EU 영내에서 탄소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상 이슈로 인해서 해외로 관련된 제조시설이 이전을 하여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U CBAM의 도입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AM은 2023년
5월 관련 실행 지침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과거부터 살펴보면 2019년도에 유럽 그린딜이 발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P4P5가 2021년 6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CBAM의 시행에 대해서 EU의 이사회, 유럽의회, 그리고 이제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 2022년 12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CBAM에 대한 규정 확정, 그리고 CBAM 공청회 및 이행 규정 확정,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전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어 지금 현재 저희는 전환 기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실제 확정 기간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2026년 1월부터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CBAM을 준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34년이 되면은 CBAM의 최종적인 확대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34년이 되면은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가 무상 할당이 모두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CBAM에 대한 이제 완전 적용해가 2034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BAM 대상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AM 대상 제품 총 6개의 대상 제품이 있고요. 첫 번째가 철강, 두 번째 시멘트, 세 번째는 비료, 네 번째는 알루미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소 생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력의 이 제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은 이 6개의 제품이 모두 수출되는 제품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은 이 총 6개 제품 중에 2개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철강에서는 CN 코드 기준으로 7273에 해당되는 제품들,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76으로 시작되는 CN 코드를 EU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모두 해당 대상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EU에 관련된 제품을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순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1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영국, 노르웨이, 그 다음에 터키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9위 정도의 수출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략 54억 정도, 54억 유로 정도의 수출 물량을 대상 제품에 대한 이제 수출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요. 대략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한다 한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제품, 철강과 알루미늄이 7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제품 대부분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BAM에 대한 의무사항 및 과징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의무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환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는 우선 CBAM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단계, 저희가 흔히 이제 MRV라고 얘기하는 이 MRV 단계에서 특히 R에 해당되는 이제 리포팅 단계에서는 실제 CBAM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25년 12월,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는 별도의 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나 임증서 구매는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 4월, 7월, 그리고 이제 10월에 매 분기별로 내재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25년 12월이 지난 26년 1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확정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확정 기간부터는 CBAM 보고서가 아닌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검증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검증 보고서 역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이 인증서를 이후에 제출을 관할 당국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보고 주기는 전환기간하고 틀리게 연 1회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징금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16조에 근거를 해서 CBAM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에 부과 금액을 부과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관할 당국의 CBAM 보고서 시정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에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한 10에서 톤당 10에서 한 50유로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확정 기간이 시작되는 26년부터는 규정 2023-956 제26조에 따라서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를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 이런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EU ETS에서 초과 매출 과징금과 동일하게, EU ETS 과징금과 동일하게 대략 한 40유로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과징금 외에 별도의 CBAM 인증서 또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구체적인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AM을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BAM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총 이제 6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위에 보시는 4개의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EC, 결국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EU 집행위원회는 CBAM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그리고 관련된 규정 등을 만들고 그다음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는 관할 당국이라 함은 실제 이러한 이 CBAM 제도를 EU 영내에 있는 각 국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할 당국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CBAM 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 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에 대한 감독과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CBAM 신고인인데요. CBAM 신고인은 저희가 이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CBAM 신고를 담당하게 되는 정부로부터 이제 이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신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고인은 수입업자 또는 이제 신고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관 당국이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수입된 수출 제품의 어떤 확인 그리고 신고 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주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외에 국가인증기관 그리고 공증된 검증심사원이 이 CBAM을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인증기관은 검증심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공인된 검증심사원은 CBAM 신고서에 제출된 내재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인증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BAM 신고 모식도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EU 여계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관련된 제품들이 수입이 되게 되면 우선 이제 CBAM 신고인은 이 내용을 세관에 알리게 되고요. 세관에서는 이런 수입된 정보를 EU 집행위원회 CBAM 등록부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 이후에 내재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를 CBAM 신고인이 추가적으로 집행위원회에 등록부를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EU 영내에 있는 각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는 관련된 그 CBAM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준수시키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다가 등록을 하느냐? 현재는 이제 전환기간이기 때문에 전환기간 등록부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환기간 CBAM 보고서는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취합을 위한 하나의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법 집행 목적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출을 못 하실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내재 배출량도 산정하시고 그리고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BM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소재지, 그다음 수출 제품들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CBM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이제 CN 코드와 HS 코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해당되는 수입품이 이제 총 배출량이 들어가고 더 구체적인 이 제품의 이제 내재 배출량에 포함되는 정보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과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이제 3가지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1은 EU CBM 방법론으로서 현재 EU ETS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3국 인정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같이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관리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 해당되는 기본값 사용 방법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념하셔야 되는 게 7월 31일까지만 기본값 사용이 가능하고요. 7월 31일 이후 결국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분에 대한 보고부터는 그러니까 올 10월이 되겠죠. 올 10월부터는 제3국 인정 방법 또는 EU CBM 방법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제3국 인정 방법인 우리나라의 제도권, 배출권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관리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출량 산정 방법 또는 EU의 CBM 방법론을 통해서 배출량 산정을 하시고 내재 배출량을 보고를 지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 이제 그 3분기 이후부터는 기본값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 1이나 방법 2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CBAM 제품당 고유 내재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오늘 저 말고 저의 뒤에 순서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수출한 제품이 CBM 대상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이제 CN 코드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당 배출량에 대한 산정을 위해서 경계선 일정을 하시고 그 다음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확인 및 구분 그리고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그리고 단순 제품인지 복합 제품인지 그런 이제 확인을 하시고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선택한 이후에 유형별 배출량 산정, 그 다음에 제품당 배출량 산정의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U CBM의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2026년부터 확정 기간에 들어가서 2034년에 최종적으로 CBM의 전면적인 시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2034년에 전면적인 시행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의 해당 제품인 6개 이외에 그거보다 이제 더 확대된 제품군을 바탕으로 해서 전면적인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2034년이 되면은 실제 EU ETS 이제 무상 할당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EU ETS 대응에는 모든 제품군들이 또는 이제 모든 EU ETS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은 유상 할당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경매나 아니면은 이 뭐 선물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돈을 지불하고 결국에 이제 사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출권을 2034년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24년도, 2025년도에 걸쳐서 CBM 이행 규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24년 3분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2025년도에 변경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내재 배출량 검증과 관련되는 이제 8조 3항에 대한 검증 내용에 대한 확장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시고 향후에 검증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